네, 어제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낸 징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는 소식 속보로 전해드렸습니다. 이틀째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기쁜 소식인데 결과를 받고서도 좀 허탈하긴 했습니다. 대체 우리 당과 좀 제가 뭘 한 건가 한 달 동안. 당대표가 지금 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있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이러한 사태를 연이어서 촉발한 당대표가 당원과 국민들에게 진심으로 백배 사죄하고 내부로 향한 총질, 칼질은 이제 그만 거두고 이제는 용기 있게 좀 응답을 해야겠죠. 네, 가처분 결정 인용문 저희가 좀 보도된 내용을 토대로 한번 내용을 좀 추려봤는데요. 일단 미성년 아동 인권 침해에 대해서 중징계로 판단을 했는데 절차적 하자가 있다. 그리고 저 징계에 대해서는 확대 해석한 징계이기 때문에 부적절하다. 뭐 이런 표현들이 좀 등장을 합니다. 이현정 위원님. 네. 결정문을 좀 살펴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의힘 징계에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결론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어제 저희가 이 시간대는 이제 일단 가처분 결과만 알려드렸는데 그 이후에 이제 결정문이 나왔어요. 예. 당초에 이제 저희가 예측한 바로는 이제 절차상의 문제를 가지고 이제 아마 인용했을 것이다라는 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제 낸 결정문을 보면 절차상의 문제를 넘어서서 본질적인 본안적인 문제까지도 다 다뤘던 것 같습니다. 즉 물론 정당의 이런 정당의 어떤 이 자율권에 있지만 그러나 이것 자체도 기본적으로 헌법과 법률의 어떤 근거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번에 징계는 이 헌법과 법률의 어떤 이 범위를 넘어섰다라는 부분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요. 네. 또 특히 이번에 이제 아동에 대한 인권 문제를 지적을 했는데 문제는 그 아동이 과연 인권 침해를 당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팩트 파인딩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자, 누가 그러면 침해를 당했고 그 사람은 누군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세세한 조사나 이런 것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그냥 그 대문 사진, 즉 이제 이 본인들이 뭐 어떤 이 SNS 대문 사진 그거를 갖다 놓았다는 그 하나만 이유만 가지고 한 것 자체는 이거는 징계가 굉장히 미흡하다, 내용 자체가. 왜냐하면 징계 당사자가 아동 인권 침해라고 그러면 그럼 그 사람이 어떤 인권 침해를 당했고 누가 당했고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사실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한 것 자체는 이거는 일탈한 것이다. 즉 어떤 징계의 어떤 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라고 아주 구체적인 부분들을 적신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법원의 결정은 징계의 절차, 징계의 내용 이것 자체가 기본적인 어떤 위법적인 측면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인용한다라는 걸 했기 때문에 아마 이제 국민의힘 지도부나 윤리위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본안 소송에 대한 결과가 나오기 전에 가처분에 대한 결론만 나온 거였는데 결정문을 보면 부적절했다든지 뭐 논의를 제대로 했는지 의문이라든지 이런 표현이 좀 등장을 합니다. 박지원 최고위원님, 징계 절차에 대해서 그 내용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재판부가 좀 의견을 낸 거잖아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지금 절차상의 하자 그리고 실체 내용상의 하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는데 절차상의 하자는 아까 저기 적어주셨듯이 소명 기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다라는 내용 같고 당일에 주는 바람에 그렇죠. 실체상의 하자 중에는 이제 아동 인권 침해 관련해서는 이미 그 피해 당사자가 대중에게 공개한 사진을 가지고 와서 그냥 보여주기만 했는데 그게 무슨 이제 초상권 침해가 되느냐라는 판단이었던 것 같고 2번 항목은 명예훼손 주체 동의 여부는 제가 보기엔 좀 정확한 표현은 아닌 것 같고 명예훼손의 대상 내지는 객체라고 봐야겠죠. 그러니까 아동이 과연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냐 뭐 부모가 명예훼손을 당한 것이냐가 정확하게 논의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판단인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가처분의 사건의 경우에는 향후에 이제 이의 신청을 하더라도 그 결론이 이번 지방선거 이전에 내려질 가능성은 적을 것 같고 본안 소송의 경우에는 더더구나 이번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법적인 효력상으로는 징계가 전혀 존재하지 않았던 최초 당시로 돌아가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동혁 지도부가 추가적으로 이의 신청이나 법적 불복 절차를 밟을지는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이제 징계가 취소가 돼서 징계 없이 배현진 의원이 시당위원장으로서의 권한을 그대로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당원권 정지 1년의 징계가 나온 게 지난달 13일이었는데 어제 가처분 신청이 인용이 되면서 효력이 정지됐고 곧바로 서울시당 위원장직에 복귀를 했습니다. 배현진 의원은요,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장동혁 대표의 100배 사죄를 좀 촉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국민의힘 소장파에서는 윤리위원장이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입니다. 강전혜 대변인님. 네. 윤리위원장이 좀 책임질 필요가 있다 이런 목소리들이 좀 많던데요. 입장이 좀 나올까요? 윤리위원장 쪽에서? 일단은 이 결정문이 나왔습니다만 장동혁 대표는 아직까지는 함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저는 어쨌든 가처분 결정이라는 것에 대해서 당 차원에서의 입장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것을 바로 장동혁 대표가 이야기하기보다는 윤리위원장의 어쨌든 본인의 명의로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아직 본안 판단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윤리위원장 교체를 당 내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조금 섣부른 감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예. 특히 이번 결정은 법원의 결정이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존중을 합니다만 이 아이의 사진이 공개가 되어 있는 사진이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논리를 지금 법원에서 펼치고 있는데 그 부분은 국민들께서도 선뜻 납득하기는 어려우시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이 당에서 절차 과정에서 이렇게 서면으로 통보하는 시간을 제대로 맞추지 않았다라든지 이런 것들은 결국에는 좀 절차상의 하자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로 당이 이 상황에 있어서 윤리위가 제대로 운영이 되었는지 좀 의문이 드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예. 다급하게 진행된 것이 아닌가라는 부분들은 지적을 겸허히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다만 지금 상황에 있어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위 자체를 흔들고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서 당 지도부를 흔드는 것은 어쨌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한동훈 전 대표도 어제 즉각 입장을 냈고요. 오늘도 추가적으로 글을 올렸는데 윤 어게인의 당권파 재판 결과에 말 한마디 못하고 있다. 이제는 대한민국 법원을 제명할 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장현주 부대변인님. 사실 이렇게 당권파를 자꾸 자극하는 메시지를 낸다고 좋을 건 아닙니다만 한동훈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징계 정치를 하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좀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걸 좀 파고들려는 것 같아요. 그렇죠. 한동훈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이게 당권파들에게는 또 계속해서 신경이 쓰일 수밖에 없는 메시지일 수는 모르겠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한 마당에 계속해서 강경한 메시지를 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앞서서도 이 가처분 내용에 대해서도 절차적인 부분 그리고 징계가 충실한 심의를 하지 않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균형 있는 양형이 아니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짚은 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 입장에서는 굉장히 뼈아픈 지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정당이 윤리위에서 징계를 했을 때 가처분을 가져갈 때는 일단 법원이 원칙적으로는 개입하지 않는 게 원칙인데 다만 개입을 하더라도 어떤 절차상의 중대한 재량권 일탈 남용이 있을 경우에는 개입을 해서 가처분을 인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에는 또다시 정당에서는 그렇다면 법원의 취지에 맞게 이 절차를 다시 한번 보완해서 징계를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상 법원의 어떤 취지에 맞게 하는 다시 새로운 2차 징계가 될 수 있다라는 측면 때문에 절차만 위반이다라는 가처분 어떤 결정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당에서는 이 절차만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번의 경우에는 배현진 의원이 이제 제기한 가처분에 대해서는 절차뿐만 아니라 내용적인 부분 특히 징계 양정에 대해서도 이게 과연 적절했느냐까지도 문제를 삼고 있기 때문에요. 다만 절차를 보완한다라고 해서 이 징계가 다시 완전해질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윤리위원회에서는 적어도 윤리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당연히 맞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장동혁 대표도 윤리위를 통해서 지금 징계 정치를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 받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좀 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당 지도부 얘기는 잠시 뒤에 또 짚어보도록 하고요. 한동훈 전 대표는 이번 주말이죠. 내일이네요. 부산을 찾을 예정입니다. 부산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박수영 의원은 한 전 대표의 방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하고는 지역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가까이 있어도 저는 가지는 않을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 지역을 지키는 게 중요하지 한동훈 대표나 누가 왔다고 해서 그 옆에 얼쩡거리는 거 이게 선거에 이기는 방법이 아닙니다. 장동혁에 피해를 주겠다. 우리 당에 피해를 주겠다고 하면 전직 당 대표로서 그게 할 일이냐. 좀 더 큰 정치 크게 보고 대한민국을 살리는 정치를 좀 해주시기를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예.
우리 당에 피해를 주겠다고 하면 전직 대표로서 그게 할 일이냐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현종 위원님, 네. 박수영 의원 얘기 좀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큰 정치를 해서 국민의힘이 이 모양이 됐나요? 자, 박수영 의원은 본인이 한덕수 전 총리를 영입해서 그 난리를 쳐서 결국은 대선에서 패배했지 않습니까? 예. 그게 큰 정치였습니까? 박수영 의원이 이야기하는 큰 정치가 그렇게 당에 있는 선출한 후보를 제외하고 밖에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결국은 나중에 이거 자체가 완전히 얽혀져서 결국 대선에서 크게 패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 정치가 박수영 의원은 큰 정치인가요? 그러니까 그런 걸 저는 다시 묻고 싶은 것이고 네. 지금 이 징계 정치라는 게 지금 오늘 법원에서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런 이 윤리의 어떤 결정 자체가 보면 최소한의 요건도 갖추지 않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의 한동훈 전 대표, 김종혁 전 최고, 배현진은 이 징계는 괜찮고 그럼 이 징계에 대해서 법원에서 저렇게 이거는 기본적인 요건을 안 갖췄다. 저는 많은 정치 가처분 사건을 봤지만 네. 이렇게 재판부가 그 본안 내용까지도 구체적으로 적시하면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고 이 기본적인 한도를 넘어섰다라고 판단한 건 처음 보거든요. 예. 자, 그럼 이 정도가 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닙니까? 자, 지금 어제 판결이 났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 당은 아무런 입장을 내고 있지 않습니다. 공식 입장은 그렇죠. 이게 나오진 무슨 않았죠. 공식이든 비공식이든 간에 아무런 이 부분에 대한 책임도 인정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 이 징계를 내렸던 당사자 윤민우 이 윤리위원장은 최소한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자, 그런 윤민우 위원장을 임명한 장동혁 대표도 최소한의 입장을 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내놓지 않아놓고 그냥 없었던 일인가요? 이렇게 어마무시한 일이 벌어졌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면 그냥 없어지는 일입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렇게 본인들이 이 징계를 연속적으로 할 때는 그냥 말하지 말라고 그러고 그러면 이 징계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는 거는 이거는 당을 흔드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징계를 하는 정당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 부분을 법원도 지적하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사람을 이런 이유로 인해서 징계를 한다는 게 맞지 않다는 걸 법원도 지적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다면 당에서 입장을 내야죠. 왜 말이 없습니까? 예. 네, 강전혜 대변인도 네. 하실 얘기가 있으신 거죠? 한동훈 전 대표가 이제 내일 부산을 간다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지난번에 대구도 갔었고 부산을 가는 것이 본인이 출마하려는 지역구의 민심들을 확인해 보기 위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강하게 드는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하게 된다면 그 지역구가 비게 되는 것이죠. 이번에 가게 되는 구포시장이 바로 전재수 의원의 지역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전재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특검을 이야기했었던 통일교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라는 의혹을 강하게 받고 있고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거든요.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사람들은 출마할 것이 아니라 수사를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전재수 의원이 출마를 해야만 그 지역구가 비게 되는 것이죠. 한 전 대표는 계속적으로 좋은 정치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좋은 정치가 어떤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까 배현진 의원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저는 배현진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네.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과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사과라든지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자, 어쨌든 아이에 대한 인권이 침해된 부분들 그리고 한 전 대표의 가족들이 당원 게시판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본인들이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당 지도부에 대해서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야기하고 있는 좋은 정치가 바로 이런 것인가? 본인들의 과오는 덮고 지도부에 대해서만 지적질하는 것이 과연 좋은 정치인가? 저는 그 부분을 묻고 싶습니다. 예.